지훈 씨, 나 이혼한 여자예요. 애도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쪽이 우리 동생 홀린 여자예요? 양심이 있어야지 애까지 있는 여자가 어떻게 총각 앞길을 막아요? 저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팔자는 이 모양일까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끝난 결혼 생활, 그리고 제 손에 남겨진 건 4살배기 딸아이 하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혼자 방을 구하고 아이 우유값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식당 일을 전전했습니다. 고무 장갑 속 불어 터진 손가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사랑 같은 사치는 내 인생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쩍쩍 갈라진 가뭄든 논바닥처럼 변해갔습니다. 38배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반찬 가게에 유독 눈에 띄는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정갈하게 입은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5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콩자반이며 멸치볶음을 사갔습니다. 싱긋 웃으며 사장님 손맛이 최고예요라고 말하는 그 청년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침성 좋은 총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애 딸린 이혼녀에게 딴 마음이 있을 거라곤 감히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지훈 씨가 흠뻑 젖은 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죠. 사장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아이 데리러 가셔야 하는데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훈 씨,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저는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신 이러지 마세요. 제 거절에도 지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 근처 놀이터에서 제 딸 서연이와 함께 모래 장난을 쳤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피로회복제를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어느새 저보다 지훈 씨를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훈 삼촌은 왜 우리랑 같이 밥 안 먹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이었고, 저는 짊어진 짐이 너무 많은 여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지훈 씨를 불러앉히고 모진 소리를 뱉었습니다. 지훈 씨, 나 이혼한 여자예요. 애도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 소리 듣고 싶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지훈 씨 수준에 맞는 아가씨 만나요. 제 독설에 지훈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민주 씨, 제가 좋아하는 건 민주 씨의 배경이 아니라 민주 씨 그 자체예요. 서연이요? 서연이가 있어서 민주 씨가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거잖아요. 남들 시선이 제 밥 먹여주나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 고백을 듣고도 저는 선뜻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하니까요. 예상대로 지훈 씨의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훈 씨는 외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명망 있는 퇴직 공무원이셨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의 누나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쪽이 우리 동생 홀린 여자예요? 양심이 있어야지 애까지 있는 여자가 어떻게 총각 앞길을 막아요?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 치욕적인 말들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제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었다는 생각에 지훈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동안 지훈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마다 가슴이 저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 가로등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석 달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 씨, 저 부모님이랑 연 끊고 왔어요. 직장도 옮길 거예요. 저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 제 고집도 꺾이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시댁의 반대를 뒤로 한 채 서연이와 함께 셋이서 작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아침마다 지훈 씨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을 마주할 때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지훈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지훈 씨는 친부보다 더 살뜰하게 아이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댁 어른들에 대한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기회는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나들은 맞벌이로 바빴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습니다. 저는 지훈 씨 몰래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아버님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굳어가는 팔다리를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욕설을 내뱉던 시어머니도 한 달 내내 묵묵히 병실을 지키는 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님의 손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말씀을 못하시던 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라고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포개어 잡으며 펑펑 우셨습니다. 민주야,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 사람을 못 알아봤구나. 내가 우리 집 복덩이였는데 지훈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곁에는 화사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고 제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편 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저를 향해 시아버님이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어주셨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에 지독했던 겨울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낙인이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위한 긴 기다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게도 봄이 올까? 라고 묻고 계시겠죠. 제가 감히 대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시린 겨울만큼이나 따뜻하고 눈부신 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민주 씨의 지훈 씨처럼 힘든 순간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 있나요? 혹은 주변의 편견 때문에 힘들었지만 보란 듯이 이겨냈던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홀로 외로이 견디고 있을 누군가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